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식 얘기보다는 우리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천재가 깡통난 사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도 이게 반복되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람은 이제 뉴턴이죠. 우리 천재 학자고요.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까지 만든 사람으로 이제 유명한 바로 뉴턴입니다. 어, 1643년생이고요. 1727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살았네요. 뭐 경력을 보게 되면 이제 조폐국 감사가 있었고 조폐국장이었어요. 근데 이 조폐국 감사로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뭐 약간 무늬만 어떤 바지사장 같은 뭐 그런 걸 이제 안 쳤는데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해요. 굉장히 뭐 정말 이 뭐 비리도 찾아내고 막 이런 뭐 세작들도 찾아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뉴턴이 국장을 갑니다. 국장을 가게 되는데 1699년부터 25년 정도 이제 조폐국장, 영국의 조폐국장을 이제 했다라고 하죠. 이때 이제 크게 한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좀 뭐 제가 이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의 비율을 바꿔서 화폐 개혁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때 이제 근본이제가 아주 강해졌고, 그래서 화폐의 중요성이 이제 이때 뉴턴이 실패하게 되면서 화폐가 빨리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화폐가 좀 빨리 되도록게 만들었던 그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전에 이제 금화를 만들게 되면 이제 요걸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동전의 테두리 있잖아요. 그 톱니바퀴 모양의 그게 바로 이제 이 뉴턴이 만들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뉴턴이 주식에서 깡통 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명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뉴턴의 명언. 사과는 반드시 떨어진다. 명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의 움직임은 알겠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주식을 접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렸어요. 90% 정도 손실났다고 하니까. 물론 뭐 이 내용은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진짜 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1711년도에 이 영국의 남해회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0% 정도 수익을 내게 돼요. 한 7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서 바닥을 잠자고 있다가 확 올라오니까 사람 심리가 다 똑같거든요. 자, 여기 사람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그 심리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이제 100파운드 할 때에 이제 매수를 했죠. 오랜 기다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확 올라오면 팔아버려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양치한 수익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겠죠. 처음엔 적은 금액 수익을 내고 팔았겠죠. 그런데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단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00파운드 있던 주가가 한 8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0배가 올라갑니다. 10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술은 발달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하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초적인 욕망, 기본적인 욕망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은 영원히 아마 인류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 거품은 반드시 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팔았는데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 자기들의 지인들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와, 여기서 뭐 나는 쉽게 해서 뭐 한 1억밖에 안 먹고 팔았는데 혹은 뭐 1,000만 원밖에 안 먹고 팔았는데 와, 남들은 막뭐 7억 벌었다 그러고 8억 벌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 윗꼭지에서요. 요때는 조금밖에 안 샀겠죠. 이때 풀베팅을 들어가요. 융자까지 써서 들어갑니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빚을 이용해서 영끌, 마투까지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정말 머지않아서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게 되는데요. 그때 손실률이 이제 마이너스 9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절대 주식은 똑똑한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인드를 얼마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몇 개 있습니다. 정말 초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때 당시에는 주식이 별로 이렇게 별로 없었죠. 초보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 똑같아요. 약간 도박할 때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적죠. 다 막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좀 먹어요. 그러니까 뭐 안 팔 거.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세도 자주 안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놀았더니 이게 뭐 100% 2%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와, 씨, 많이 살 걸. 다음에 조정받으면 내가 많이 사야지. 그래서 올라갔다가 폭락할 때 이제 싸다는 느낌만으로 이제 이럴 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거대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먹을 땐 많이 수익률은 이때가 훨씬 높은데 여기서까지 손실률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보다는 안 되는데 계좌는 손실률은 여기서 번 거에 몇 배를 토해내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의 회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음악에. 이 핸델도 남의 회사에 투자를 해서요.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돈으로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대요. 이게 참 마인드가 좋으면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의 회사라는 거 역사를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이제 크게 경제학에서 이제 3대 법을 하면, 지금 동인도 회사, 이 남의 회사 전에, 그러니까 남의 회사가 동인도 회사를 본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본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 남의 회사, 그 다음 이제 네덜란드에 튤립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뭐 이게 또 버블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용이 될 것인지 뭐 이거는 미래가 평가할 내용이고요. 자, 남의 회사 같은 경우는 영국 정부가요. 영국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빚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1711년도에 영국의 부실 채권하고요. 이제 증권들을 1,000만 파운드 정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냥 전환하면 안 되니까 노예 무역이라는 그 독점권을 줘요. 어디냐면 남미입니다. 근데 이 남미가 그 당시에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본 잠식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융회사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돈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호재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금강을 발견했다. 뭐 이런 뭐 소식을 전하면서 100파운드에 있던 주가가 1000파운드까지 한 7, 8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한 9개월 안 돼가지고 10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겠죠. 부자 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자, 이때 이제 다들 똑같은 거예요. 남해로 가자. 지금까지 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아이작 뉴턴도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남의 회사로 가자. 그래서 크게 손실을 받고 이때 이제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데니얼 디포라는 이 사람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완전 폭망을 해서 10년 뒤에 가난과 이 무관심 속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회사가 대박이 터지니까 우리도 대박 나자. 니들만 돈 벌겠냐?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제 무허가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주식 발행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좀 있다고 판단해요, 저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정말 그냥 그막 만드는 누구나 막 다 만들어내서 그냥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이 나중에 살아남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기는 거죠. 너만 버냐 나도 만들겠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이름도 모를 코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무허가 주식 발행이 막 급증을 한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1720년도에 영국에서 거품 방지법을 제정을 하게 돼서요. 마음대로 이렇게 주식 발행하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주가 빠지니까 또 주가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남해 회사가 스페인과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당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노예 무역권을 주면 뭐합니까?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과 조약을 맺어서 남미 통상권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허위 지금 이런 소문 퍼뜨리면 이제 수갑차고 가는 겁니다. 허위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은이 뭐 철보다 더 많이 나온다. 사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이 사건이. 지금 상장 폐지된 기업 있잖아요. 그 저기 다이아몬드 광산 보물선 이거 얼마 전 얘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잖아, 사람이. 그죠? 얼마 전에도 보물선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 사기로 들어갔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관료들, 원래 이 남해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인도회사도 그렇고 다 이제 관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귀족들. 매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 자체가 뻥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주가 조작 때 폭락하게 되는. 그래서 뉴턴이 깡통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템즈강 수온은 높냐.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강 수온은 높으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과연 어디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인류가 똑똑해져도 이 그 거품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최근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어요. 1조 5천억 정도. 근데 뉴턴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뉴턴은 천체과학자고 테슬라는 전기의 최강위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공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지만 과연 매매는 잘할까? 사람 심리를 잘 알까? 뉴턴도 사람의 심리는 못 알았죠, 그죠?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폭등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똑똑하다고 매매도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줄지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후세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4차 산업 우리가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다라면 화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앙 정부들이 이게 만약 더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에 기축통화에 대한 위협 과연 각 정부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품이 꼈다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통화가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간다는 사람과 거품이라는 그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세에 알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주시장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현재 이 거품. 지금 아이작 뉴턴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자, 신풍제약을 보시게 되면요. 전에 이 종목도 9,000원대 추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뭐 한 60, 70%밖에 못 먹고 팔았어요. 근데 그걸 잡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풍제약이 바로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FDA에서 뭐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요. 뭐 정말 치료제가 되는 것처럼 막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막 서로 소문이 막 돌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실제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조금 사서 먹었다가요. 막 올라가거든. 그러다가 팔았다가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자리에서 또는 한 이 정도에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폭락할 때 잡겠죠. 보통 이제 폭락할 때 잡거든요. 그게 하락이 시작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꺼져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 지금 딱 그 작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요. 10,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18만 원 정도, 20만 원 갔으니까 20배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거품이 크기가 남의 회사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세가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사람들이 허상임을 알게 될 거고요. 만약에 치료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광풍이 불 때는 이성을 잃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신풍제약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뉴턴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너무 과대하게 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이슈에 또는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간 것인지 허장성세가 될지 우리 모래성이 될지 명백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기본 욕망은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초기에 따라잡으신 분들은 크게 수익을 내실 거고요. 욕망의 끝에 잡으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요, 꼭 욕망의 초기에 잡으시는 분들이 되셔가지고 주식으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미에서 잡아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항상 뭐든지 시작하는 거 위주로 잘 보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약간 우리 투자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타산지석이 하필이면 뉴턴이에요. 자, 오늘 마치고요. 좋은 명절 그리고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만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